안녕하십니까. 청라 삼동 영종국제신도시 오피스텔 분양가 본부장 카예행고울 안호행기 양기수 인사드립니다. 카예행고울을 이렇게 저한테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아, 지금부터는 이제 공짜로 알려드리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모든 것은 내 돈이 뭐가 들어가야 그게 배워지지, 그냥 공짜로 알려주는 건 당연하게 생각해서 별 의미가 없더라고요. 제 경험상 그런 것 같습니다. 어제 밤새도록 비가 오고 지금 나가보니까 비가 갰어요. 날씨가 춥더라고요. 반팔 입고 나갔는데. 네, 환경은 변하는 것 같습니다. 더우면 추위가 오고, 추위가 있으면 다시 더위가 오고, 뭐 등등입니다. 음, 인간은 어떻게 성장하는가? 인간은 어떻게 성장하는가를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인간에게는 이 도전이 있더라고, 도전. 나에게 도전을 다른 말로 하면 시련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 난관이 닥칩니다. 그건 인간의 숙명이에요. 그리고 그런 게 없다면은 그냥 아무런 삶에 그런 게 없을 거예요, 아마. 도전이 왔을 때 나는 어떻게 응전할 것인가. 이 응전을 하는 과정에서 저는 인간은 성장하고 이 문명도 발전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책에 나온 얘기예요, 사실은. 저에게도 이 도전이 있습니다. 뭐, 다 도전이 있어요. 당연한 것입니다. 무슨 회사에 뭐 이런 도전이 있고, 인간 관계에서 도전도 있고, 또, 하여간에 많습니다, 도전은. 그때마다 제가 어떻게 그걸 해석하고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성장하느냐, 못하느냐, 그게 달려있는 것 같아요. 어떤 강의에서 들은 것 같은데, 이집트 문명이 이렇다고 하더라고요. 그 이집트가 처음에는 살기가 좋았대요. 근데 시간이 흐르면서 사막화, 건조화가 진행돼가지고, 더 이상 거기에 살기에는 그 환경이 너무 안 좋아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거기에 살던 사람들이, 음, 세 가지 길을 이렇게 선택을 했대요. 하나는, 에이, 그냥 뭐 귀찮게, 설마, 굶어 죽게 하겠어 하고, 그 사막화, 살던 곳에 그냥 머물렀고, 또 한 부류는 비슷한 기후, 아라비아 쪽으로, 이제, 그 전에 살던 기후를 찾아서, 이제, 그, 유랑 생활이라고 하죠. 유목 생활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중요한데, 세 번째는 아예 그냥 다른 세상으로 간 거예요. 과감하게. 나일강 주변으로 간 거예요. 나일강 주변을 가니까, 모기 때, 독사 때, 뻐커먼 홍수가 난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게 이제 독사, 모기, 홍수가 도전이죠. 그때 만약에 그 사람들이 거기에 도전에 응전을 하지 않았다면은 찬란한 이집트 문명 생겨나지 않았겠죠. 그러니까 실컷 농사를 지어놓으면 이제 홍수가 나서 이제 쓸어가 버리고. 그러니까 이제 언제 홍수가 나는가? 천문학. 그 홍수가 나서 싹 쓸어가니까 이제 땅 구분이 안 되니까 기하학이 발전하고 또 뭘 집을 지으려면 수레나 이런 것이 이제 생겨나는 거죠. 이게 만약에 홍수가 없었다면은 그런 뭐 이런 기하학이든 천문학이든 이런 수레 같은 게 생겨날 일이 없어요. 그냥 그러다 보면 지금도 우리는 석기 시대에 도끼 그걸로 사냥을 하고 있었겠죠. 그러니까 이 도전은 어떤 거냐? 결국은 나를 성장시키는 거예요. 이게 나의 주변에 어디 생겨나는 이걸 도전은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고, 내가 성장하기 위해서 또 이런 도전을 받았구나.
그리고 제가 살아보니까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우리가 20대 때 고민했던 게 지금 와서 몇십 년 지난 다음에 생각하면은 정말 하찮은 거예요. 이게 지금 고민도 우리가 20, 30년 후에 생각하면은 정말 어이가 없는 겁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걸 왔을 때는 인간은 양면성의 법칙에 의해서 다 살 길이 있어요. 단지 그것을 갖다가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그걸 갖다가 긍정적인 부분을 찾으면 돼요. 이건 진리더라고. 그 희한하게 이 세상의 법칙은 굉장히 이쪽에서 일 안 풀리면 이쪽에서는 풀리는 게 숨어 있어요. 근데 여기서 내가 낙담을 하고 부정적으로 가버리면은 이쪽이 안 보여요. 그러면 이쪽으로만 간 사람들은 길이 없는 거예요. 방법이 없어요. 이거 반드시 있다니까요, 이게. 음과 양이 있잖아요. 낮과 밤이 있고. 이게 진리예요, 진리. 근데 이걸 부정적인 면만 보는 분들은 서울대 나와도 하버드 나와도 소용없어요. 인간이 오만방자한다고 볼 수도 있는데 우리가 20대까지 배우는, 지난번에도 항상 말씀드렸죠. 배우는 것은 사회생활에 아무 도움이 안 되는 것들, 사실. 무슨 산수가 엄청나게 도움되는 것도 아니고, 무슨 어린 나이에 그 배웠다 해서 내가 박사가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더 무서운 것은 한 분야만 주구장창, 지금 예를 들어서 검사 출신 대통령하고 약사, 의사, 그분들은 한 분야를 갖다 평생 판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책 한 권 읽은 사람, 아니면은 진짜 무식한 사람이 철학이 있으면은 위험하다고. 예. 그러니까 우리가 20대까지 배워서 딱 멈춘 사람들은 이 긍정적인 면을 바라보기 쉽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끊임없이 새로운 정보를 받아야 돼요. 이 책도 보고 저 책도 보고 이 사람도 만나보고 저 사람도 만나보고 이런 경험도 해보고 저런 경험도 해봐야 돼요. 제일 중요한 스승은 직접 경험이에요. 근데 인간이 어떻게 시간적으로나 물리적으로 어떻게 다 모든 걸 경험할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면 500살 살아야 돼요. 그래서 책이 나오고 인문학 강의가 나온 거예요. 근데 책도 저렴하고 인문학 유튜브는 거의 공짜다시피 해요. 근데 이걸 안 하는 거예요. 이걸 하는 사람은 겸손한 사람이에요. 이 겸손이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 같아. 말이 없고 고개 숙이게 겸손이 아니거든. 그건 기본이에요. 겸손이라는 건 뭐냐? 내가 아직도 모르는 게 많다고 인정하고 뭔가를 경청하고 책을 보고 강의를 듣는 게 겸손이지, 내가 다 알아. 겸손하지 않은 사람이 특히 말은 오만하죠. 겸손의 반대말 오만이 말이 많죠. 근데 그 말이 10년 전에 20년 30년 전에 들었던 말하고 똑같아요. 이거 들어온 게 인풋이 없잖아요. 맨 그 얘기가 재탕이야. 지겨운 거예요. 남자들 군대 얘기 지겹잖아요, 사실은. 근데 군대 갔다 와서 책을 보고 경험한 게 없으면은 할 게 없는 거예요. 제가 지금 유튜브를 하는 것도 수많은 경험을 했지 않습니까? 저는 솔직히 어디 영업 그 회사 이런 데 가서 강의하면 최소한 1,000만 원을 받아야 돼요. 왜? 리얼하잖아요. 저희가 진짜 이렇게 무거운 걸 들고 하루 종일 낑낑대고 직접 들어가서 얘기하고 빌딩 타고, 이게 지금 몇십 년을 한 거거든요. 그리고 나름대로 저도 책도 많이 보고 지금도 보고 있고, 유튜브 강의는 저 따라올 사람 없어요. 왜? 제가 혼자 살았기 때문에. 허구한 날 밤새고 들었으니까. 근데 그걸 누가 시켰냐? 안 시켰죠. 제가 좋아서 한 거죠. 자발적으로 했기 때문에 무서운 거예요. 그리고 자발적으로 했기 때문에 지금 제 주변 환경에 도전이 거셉니다, 사실은. 거센데 그걸 이겨내는 거예요. 그리고 도전은 도전이고 내가 웃는 건 내 자유예요. 도전이 왔다 해서 내가 인상 찌푸릴 일은 어디에도 없어요. 그리고 이제 다 해결돼요. 설사 해결이 안 되더라도 내가 인상 쓸 이유는 없다. 제 결론입니다. 이게 도인은 도인 같아요. 예. 또 헛소리 해가지고 지금 까먹었네. 맥이 끊겼네. 그러니까 모든 위대한 사람, 위대한 문명에는 일부라도 도전이 따라줘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년 꼴 보기 싫어, 저는 꼴 보기 싫어 하잖아요.
근데 그 꼴 보기 싫은 사람이 나이 버릴 수도 있고 정말 나쁜 사람일 수도 있는데, 나쁘면은 삼인행피로 아사라고 하잖아요. '아 저렇게 살면 안 되겠다.' 근데 사람이 나이벌이야. 도저히 이기 힘들어. 근데 만약에 그 나이벌이 없어. 만약에 남자한테 여자가, 여자한테 남자가 없어. 전음전연하지만은. 그러면은 아마 얼마 못 살걸요. 뭐 인생에 재미가 없잖아요. 나 혼자 그 회사 가서 라이벌 아무도 없이 나 혼자 일해봐. 일할 것 같아요? 못합니다. 못해요. 이게 전연전음이 나한테는 감사한 거예요. 근데 그 감사함을 깨닫지 못하고 계속 전연전음하면서 미워해. 그게 뭐예요? 암세포, 자기 안에 암세포에게 먹이를 주는 거예요, 계속. 저는 똑똑하다고 생각하지만은 내가 저 사람 미워한다 해서 저 사람이 아냐고. 응? 내가 저 사람, 저 새끼 저거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냐? 안 돼요. 그리고 내 안에 있는 암세포는 계속 늘어나. 그리고 내 얼굴은 점점 찌그러져. 이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다른 사람도 마찬가지지만은 쟤들이 웃잖아요. 나이 50, 60 먹어서 돈은 많은데 얼굴이 찌그러졌어. 이게 미움, 시기, 질투, 욕심만 잔뜩 있어가지고. 충분히 지금 집 몇 채인데 먹고 사는데도 그래도 질투하고 시기하고 더 채우려고. 그게 전부 다 지 몸 안에 있는 암세포에게 먹이를 주는 행동인데, 참, 그게 왜 그런 줄 알아요? 20대 이후에 저는 자기는 다 배웠다 이거야. 자기는 하버드 나오고 서울대 나왔다 이거야. 고려대도 얘기할게요. 연세대 얘기하지. 뭐 서강대 다 얘기해야 돼? 이게 제가 깨달은 게, 제가 그나마, 저는 이제 나름 독학이죠. 근데 저는 지금도 강의 듣고 책을 많이 보고 글도 많이 써요. 왜? 뭐 계속 정보가 쏟아져 나오니까. 그리고 그게 또 습관이 되면 재밌어요. 깨달아가는 과정이 너무 행복해요. 그건 깨달은 사람만이 이제 알 수 있는, 깨달아가는 그 재미를 아는 사람들이야. 이게 그렇게 되다 보면 자발적으로 하는 거고. 지금 10분 넘으니까 이제 버벅대는데, 저도 제 지금 상황이 녹록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제는 술 먹고 벼락 올렸다가 다시 내렸어요. 근데 그 사이에 누가 봤으면 그것도 제 운이고, 예. 사람은 혼자서는 살아갈 수 없고, 내가 힘들고, 내가 뭐, 금전적이든 뭐 힘들면 말을 해야 돼요. 그게 사회적 동물이에요. 서로 이렇게 협력하고, 우리 품앗이라는 제도도 있었잖아요. 내가 어려운데 누구한테 말을 못 한다는 것은, 그건 내가 아직 배움이 모자란 거예요. 뭘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유대 관계를 갖고 내가 어려우면은 도움도 받고, 저 사람이 어려우면 도움도 줄 수 있는 게 이게 사회적 동물이지, 그걸 말 않고 끙끙 앓다해서 해결 안 되고, 결국은 또 그것도 암세포에게 먹이를 주는 거예요. 이게 술, 담배만 않고 운동 실컷 한다고 해서 내가 몸이 건강하게 살 것이다. 그건 착각이죠. 음. 차라리 술, 담배를 하고 운동을 않더라도 마음이 평온하면은 저는 더 오래 산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 제 생각은 그래요. 그래서 이 영상을 혹시나 실수로라도 보시는 분이 계시면은, 나한테 뭔가 도전이 왔다. 그러면 행운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도전이 약해. 없어. 그 돼지야, 돼지. 아니, 어떤, 누구든지 위대한 사람이 솔직히 하루아침에 그냥 그 경기에 가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죠? 이게 도전이 많고, 세면 셀수록 더 강해지는 거예요. 강해지려면 나한테 지혜가 있어야 돼, 지혜. 지혜는 경험에서 나오지만 간접 경험, 뭐, 독서, 강의, 예. 직접 경험과 간접 경험이 함께 했을 때 사람은 양면성의 법칙에 의해서 긍정적인 부분을 빨리 찾아요. 지금 이 도전 상황이 이렇지만, 여기에 더 큰 게 있어. 그게 보여요. 그리고 그렇게 생각하는 게 정신건강에 좋고, 웃어버리면 또 웃을 일만 생기더라고. 예, 인생, 그렇게 어렵지 않은 것 같아요. 자, 오늘 토요일 주말입니다. 예, 이 도전에 용기를 내서 운전하는 현명한 지혜로운 우리가 됩시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카예행 고을 안우행지 양기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